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강의를 하네요. 자평진전이죠. 요즘 가을철이라 제가 여기저기 시제를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도 다니고 먼 데까지 돌아다니느라고 제가 사무실을 좀 비웠습니다. 자, 앞으로도 며칠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군데. 10일서부터 10일이죠. 10일이면 일요일이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고 10일 또 15일 또 24일도 또 일요일이네요. 앞으로 4군데는 남았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참, 조상님들 모신다고. 조상님들 모시면 무슨 복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집례를 맡아요. 집례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헌 것이 좀 빨리 와서 이걸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가고 그럽니다. 제 2장, 자평진전 2장이에요. 논용신 성패구응이라고 그래서, 이루어지고 패하고, 구하고 응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 4가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응이라는 건 뭘까요? 패해서 다시 구해서 응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군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증주자인 설화고를 비판해야 할 것이에요. 논용신 성패 구응에서요, 증주를 하면서 성패까지만 증주를 하고요, 이 용신 변화조를 넣어놨어요. 이게 뭐 아주 제가 책에 이렇게 딱 갖고 올게요. 예, 성패 구응에서 이렇게 해놓고 요 다음 절에 성패가 끝난 다음에 용신 변화조를 넣어놨어요. 예, 참 끼워 넣어서 증주를 하고요. 다시 구응을 증주했어요. 그리고서 논용신 변화를 또, 그러니까 용신 변화절과 논용신 변화의 차이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러면 성패는 한 단계, 그 다음에 논용신 변화절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구응을 넣어놓고 논용신 변화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성패와 구응을 갈라놓은 걸 제가 합쳤어요. 네, 합쳐갖고 어떻게 했냐, 참고적으로 접천수도 첨의와 징의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는 의도를 본인 역자예요. 역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본 역평자는 성패장과 구응장을 붙여서 서술하고, 용신 변화절과 논용신 변화가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뭐 제가 강의한 지가 오래돼서 이걸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또 이제 심효천 선생이 또 말씀하세요. 용신이라는 건 뭐냐? 라면 전심, 오로지 찾아라. 어디서 찾냐? 원령에서만 찾으라는 거예요. 용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격공용신이라는 것은, 원령에서 찾으라. 그걸 그러니까 쓸 용자라 그렇지, 쓸지 못 쓸지는 나중에 얘기고, 용신이라는 건, 격공론의 용신이라는 것은 원령에서 찾아서 그걸 쓸지 말아야 될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격이다? 용신격이 뭐다? 라는 거예요. 사주에서 배지에서 필요성패 이루어지고 어그러짐이 있을 것이다. 하위성부터 나오네요. 무엇이 이루어진고 하니 관성부터 나오겠죠. 관봉, 관성이 재성과 인성을 만나요. 근데 이거는 같이 한꺼번에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만나면 안 돼요. 제극인이 되니까 떨어져, 타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적절하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관봉제인인데 또한 무형충파해. 이건 관살장에도 나오지만, 관성은요 형하고 충하고 파하고 해야 하는 것을 가장거려요. 관격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재생관왕, 재성이 왕한 관을 생하면 재성이 봉 식생, 식신을 생하는 걸 재성이 식시생제요. 만나면 신강하면서 대비, 이건 뭐예요? 신강하고 비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재성도 왕한 관성을 재성이 생하고 또 재성은 또 식신이 생하면 일주는 어떻다는 거예요? 약해지죠. 그러니까 일주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격이 이루어지려면 일주는 강하고 대비 비견도 같이 끌고 와야 된다. 왜? 재성을 극을 해줘야 되니까요. 혹 제격에서 투인 인성이 투출했어요. 이럴 때는 재성과 인성은 자리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타점이라고 해서 적당히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양불상극 서로가 극함이 없어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격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인성이에요. 이제 여기서 인성이 인경투살했어요. 인성이 가볍고 살이 투술했어요. 살인상생이 되겠죠. 뭐. 그러면 혹 관도 있으면 관인쌍전해요. 좋아요. 혹 일주와 인성이 양왕, 둘 다 왕이에요. 이런 때는 용식, 식신을 써야 돼요. 일주가 강하니까요. 이거 보세요. 일주의 동태를 살핀다니까요. 무조건 경만 보고 심해참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식상 설계해야 돼요. 일주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서 재성을 만났으면요. 이걸 제극인을 하려고 덤벼드는데 이게 뭐예요? 경투, 가볍게 재성이 투출했어요. 이런 데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 재성이 너무 강하면 인성이 깨지게 돼 있죠. 제극인이 돼서요. 자, 식신생재. 이럴 땐, 식신생재를 했다. 식신격이 재성을 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 대살을 했어요. 무재, 재성이 없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되냐? 식신을 버리고 취살로 나가는데 이때는 뭐예요? 인성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일주가 약하니까 식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식신격만큼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신강칠살, 봉제. 그렇죠. 신강에 대해 칠살을 만났을 때, 이 봉제는 뭐예요? 식신으로 살을 제하려는 뜻이에요. 무조건 칠살격은요, 나쁜 격이니까, 흉격이죠. 제하고 봐라. 그럴 때 신강에 대해 살격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상관생재, 이거 상관도 흉격이에요. 재성을 생해요. 이러면 좋아요. 그런데 또 혹 상관패인이에요. 이제 상관을 눌러주는 거예요. 인성이요. 상관왕인이 유군. 상관에서 인성이 있으면서 유군하다. 혹 상관이 왕하면서 일주가 약할 때는요. 투살인, 살인을 해야 돼요. 일주를 도와줘야죠. 상관 대살이면 무죄 할 때는 상관격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양인격이에요. 무조건 양인격은 뭘 봐라? 관을 봐라. 관사를 봐라. 양인격은 흉격이니까요. 그리고 양인이라는 건 격을 잡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로 다른 데서 용신을 찾아라 라고 해서 관사를 찾는 거예요. 불현상관,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상관이. 그래야만이 양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월곡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곡격은요, 관성이 투출해서 인성을 만나면 그래도 그럭저럭 재인을 만나면 그럭저럭인데, 투제하면서 식상을 했어요. 투살하면서 제복을 당했어요. 이럴 때 걸럭월곡격이 이루어지죠. 하위패, 이건 패라는 건 뭐예요? 실패했다는 뜻이죠. 격이 깨지는 거예요. 관이요, 상극형충. 관격은요, 상극하거나 형충이 되면 안 돼요. 관격이 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재경비종, 이건 제격이 깨집니다. 제투칠살 했어요. 제격이 패한다. 인경봉제, 제극인이 된 거예요. 신강하고 인중한데도 투살, 이건 모두 한쪽이 다 쏠리는 것이죠. 인격이 패하는 거예요. 식신이 봉효라고 해서 식신격에 편인을 만난 거예요. 이런 때도 역시 생재로 재성을 생하고 살이 투출했으면요, 식신격이 패하게 돼 있어요. 칠살에서는요, 반드시 이걸 제해야 되는데, 재성을 만나서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제하는 게 없어요. 식신이. 칠살에 재성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칠살격에 재성이 살을 생하니까 오히려 살의 기운이 강해져서 일주가 거탈을 당하죠. 칠살격이 패한다. 상관격이 패하는 건 뭐예요?
금수 경관이 제하고 금수 상관격이죠. 그런데 관성을 보면 좋죠. 그런데 그걸 제하고 혹 생제하면서 대사라면요, 폐인하든지 상관이 가볍고 신앙하면요 상관격이 패하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양인에서 무관살, 이런 때는 양인격이 패하게 돼 있어요. 8번도 마찬가지예요. 넉겹이나 양인이나 비슷하지만 무재관이 없어요. 투살이네요. 이러면 일주가 엄청 강해졌죠. 권력 월급직격이 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위궁, 자 이렇게 패했다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구함이 있겠는고라니, 이거 보세요. 관이 봉상관을 만났어요. 그런데 인성이 투출했어요. 이건 인성이 어떻게 해요? 상관을 딱 제해 주니까 해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잡살해요. 예, 잡살이 됐으면 합살을 하면 청해지겠죠. 예, 그리고 형충하는데 회합해서 해지 풀어주면 좋죠. 이게 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격이에요. 겁재를 만났어요. 그런데 투식이에요. 예, 식신이 투출해서 어떻게 해요? 겁재의 기운을 빼서 식신 생제해주면 화지, 예, 화하게 됐죠. 상관이 제지, 상관을 그걸 눌러준다든지요. 식신을, 제지, 생관, 관을 생해서 제지, 그거를 눌러준다든지, 재생관해서 이걸 눌러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봉살이, 살을 만났을 때 식신이 제해서, 예, 그리고 살이 생제하면요, 존재 합살, 예, 재성이 남고 합살, 살을 합해버리면 되죠. 인봉재, 인성이 재성을 만났을 때 재극인이 되는데 겁재로서 해결해주면 되겠죠. 혹 합재해서 존인, 재성을 합해서 인성이 남게 해도 좋아요. 식봉효, 식신이요, 편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살을 취해서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혹 생재해서 호식, 재성을 생해서 식신을 보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살봉식재, 살이 식재를 만났을 때 인성이 와서요, 어떻게 된다? 살은 이 식신을 제하면 돼요. 근데 인성이 와서 살을 할 때요, 이때 바로 재성이 또 다시 와갖고 인성을 눌러주는 거예요. 재성이 거인, 인성을 제거하고요, 존식, 식신을 남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상관격에서 생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을 만났어요. 살이 투출했어요. 살봉합, 살이 합해가면 된다. 상관합사라는 거예요. 양인에서 관사를 쓰고 있는데 대상식이에요. 그럴 때는 인성이 중해서요, 호지, 그것을 보호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건너월격격이에요. 이건 양인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상관을 만났어요. 이거는 상관이 피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성을 써서 대살하고 있으면 살이 합해서 이것을 부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팔자, 이 결론은 뭐냐면 심해천 선생이 이렇게 해요. 팔자가 묘하게 쓰임에 있어서는 오로지 성패구응에 있다. 그러니 이거 보세요. 결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패구응에. 근데 가운데 뚝 잘라서 용신론을 쓰면 되겠어요? 예,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오로지 어디에 있다? 성패구응에 있다. 그래서 또 그 중에 권세가 가벼운지 권세가 무거운지 심히 이것을 활발히 학자가 어떻게 해요? 종차유심, 이걸 따라서 그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능히 만변중 융이 일리,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그 가운데서 융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예, 융성하게 된다. 하나의 이치가 딱 올라올 것이니, 즉 명지일도라, 하나의 도가 되니 기서기호라고 해서 이런 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명 중에 하나의 도가 거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서기호라고 하면요, 예, 거의 다다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용신변화절이 나옵니다. 자, 다음 강의는 한번 또 용신변화절에 대해서 이 성중육패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가운데다 끼지 않았나. 그런데 성패부흥은 한 단원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